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포시에스 프리시스템의 문광훈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전자서식, 전자문서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 것들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법들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도 되는지, 항상 가면 물어보세요. 우리 전자문서 만들어도 돼요?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내용은 1시간 반짜리인데 25분 받았습니다. 좀 말이 빨라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매해 해오고 있죠. 가장 최신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전자문서로서 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인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시행된 전자문서 관련법 및 해설입니다. 한번 볼게요.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랑 법무부에서 또 다른 해설서를 내놨네요. 전자문서, 전자서식 해설서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존의 전자문서법이 개정이 되고 잘 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쓰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종이 관습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자문서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잘 쓰이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주요 꼭지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자문서 제4조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 혼란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금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사용에 미온적이다. 한마디로 이거 전자문서 써야 돼 라고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전자문서를 잘 만들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종이가 원본이잖아 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민간 부분의 전자문서 활용률은 약 57% 정도이더라.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회적 관행은 업무 효율성을 제어하며 불필요한 종이 문서의 생산 및 보관 비용을 발생시키더라. 그래서 국가적 손실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3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1년에 한 10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보니까 DX 절벽 이거 좀 읽어보니까 100조 이상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보겠습니다. 전자문서법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 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활용한다. 전자문서는 이제 모든 문서에, 모든 거래 또는 모든 어떤 계약에 쓸 수 있겠네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하나 볼게요. 이제는 효력입니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던 이유로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제는 종이지만 전자문서지만 종이랑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한마디로 보증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이게 민법에랑 약간 충돌이 되더라고요. 이걸 찾아봤습니다. 민법 제428조입니다. 이걸 보니까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민법에는 하고 있지만 전자문서법이 이거 서로 상충이 되는데 전자문서법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컨셉인 거고 우리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계약서들은 전자문서로 된다 하더라도 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의 범위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문서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들었네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가 됐어요. 나 해고당했는데 이메일 하나만으로 해고가 됐어. 나 이거 부당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해고가 됐을까? 라고 이제 나름대로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메일을 통한 것도 전자문서로 볼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한 해고도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났고 지금의 기존은 이 판례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가만 봅시다. 이제는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3번을 볼게요.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 보고, 보관,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 전자문서를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겠네요. 가만 보자. 우리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고 네이버나 구글에 뒤져서 전자문서 솔루션,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쳤더니 진짜 회사가 수십 수백 개가 뜰 겁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엄청나게 많겠죠. 물론 그런 회사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문서의 기록과 보고, 보관, 비치, 작성,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그런 솔루션들의 모임들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솔루션이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는 우리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문서 솔루션을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들게요. 그냥 업무로 풀어가겠습니다.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 이제 고객을 만난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볼게요. 최초 고객을 만난 상태에서는 안내를 하겠네요. 이 안내에도 전자문서가 뜰 것이며 상품 안내라든지 안내장 이런 것들이 뜰 것이면 다른 데로 어떤 안내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겠다 한다면 인증을 하겠죠. 인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라든지 또는 본인 확인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을 통한 확인이라든지 다양한 인증 그리고 본인 인증, 본인 확인 그리고 동의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하겠네요. 여기에는 전자서식도 들어갈 거고 전자문서도 들어갈 거고 인증서 솔루션도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에 전자문서를 띄울 거고요. 그리고 전자문서에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은 제 주소가 어떻게 되고 사인은 뭐고 등등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생성이 되겠죠. 이 생성은 보관용 PDF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 요즘은 타임스탬프를 받기 때문에 보관용인 TSA가 삽입된 PDF 형태로 어디엔가 만들어지겠죠. 통상 요즘은 서버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어디에 보관할까요? 또 보관 솔루션이 나오네요. 우리는 EDMS야, 우리는 ECM 솔루션이야, 우리는 뭐야 또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이 문서를 어디선가 또 열람을 해야 되겠네요. 요즘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보험 계약서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해당 계약서를. 이거 우리 그러면 시스템 커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우리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꺼내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람을 위한 시스템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나스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웹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이것도 범위가 크네요. 그리고 이 문서는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10년 후에 이 문서를 열어볼까? 이 문서에 암호화가 되어 있네. 인증서네? 10년 후에 인증서 갱신이 잘 됐다면 열리겠지만 10년 후에 장기 보관 문서로서 인증서가 잘 갱신이 안 됐다면 못 열어보네? 이게 어떻게 보지? 패스워드로 저장할까?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여기에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붙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자문서 솔루션, 흔히 말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이 모든 포괄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전자문서 작성과 전자문서 생성을 위한 솔루션인 거고요. 흔히 이것들은 eForm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Form 솔루션입니다. 이 eForm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 이렇습니다. 5개인데 한 개당 한 20, 30분 잡아도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문서 구동 방식별 특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들도 고객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솔루션들, eForm 솔루션들이 다양한 케이스의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형태를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 PDF 기반 솔루션입니다. PDF. 말 그대로 모든 계약서는 다 PDF로 되어 있습니다. 이 PDF는 어도비에서 만든 폼 PDF라는 스펙을 따르고 있습니다. 폼 PDF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문서인데, 전자문서인데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입력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eForm의 1세대 격으로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었죠. 초창기 보험사들도 폼 PDF 스펙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하다 보니 시스템도 좋아지고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나름대로 IT 이런 게 좋아지는데 폼 PDF 입력 컴포넌트가 너무 구려요. 구리고 떨어지고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 어떤 특성상 동적 서식이 필요한데 리포팅 툴하고 결합시키다 보니까 서버 보안도 심해지고 느려지네? 시스템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네? 여하튼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론 비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컨셉이며 오프라인 문서로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행위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컨셉입니다. 이랬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자서식이 가능하고요.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좀 어려울 것이며 서버 보안가 심해지다는 어떤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입니다. XML 기반 PDF 솔루션입니다. PDF도 똑같은데요. XML 하나 달라붙어 있네요. 똑같은 PDF인데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PDF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 있는 XML은 그 PDF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고요. 포그라운드에는 입력할 내용, 입력할 컴포넌트의 좌표라든지 스크립트라든지 뭐 데이터 로직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포그라운드 어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뜨고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서식의 생성은 성생 툴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PDF 또는 워드 프로세스 통해서 만드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방식의 특징으로서는 해당 서식별 PDF를 다 선 다운로드 시켜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에는 이 모든 PDF와 XML이 쌍으로서 서식이 100개라면 100쌍이 있어야 된다. 1000개라면 1000쌍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디바이스별로 있어야 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기존 서식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을 것이며 아키텍처는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입니다. 순수 XML 기반 솔루션입니다. XML 기반은 말이 여러 개 있죠. XML 기반이다, HTML 기반이다, 여러 가지인데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비슷한 형태인 거고요. 한마디로 모든 서식이 기존의 PDF가 아니라 어떤 리포팅 엔진 기반의 동적 서식이 되는 XML 기반입니다. 모든 서식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동적 처리가 될 거고요. 사용자 내용에 따라서 내용 A가 늘어났네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네요. 그럼 3페이지 추가하면 되는 거죠. 동적 서식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마음대로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관 약관 없앨까요? 약관도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적 서식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서식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동적 서식이 가능할 것이며 서버 보안은 높겠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PDF 솔루션 대비 클라이언트 보안은 높다. 그래서 서버 보안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든 서식은 다 서버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냥 껍데기 뷰어만 있을 뿐일 거고 요청하면 XML이나 HTML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보여준다라는 컨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는 굉장히 유연할 수 있겠죠. 생산성도 괜찮으며 아키텍처도 괜찮은데 단점이 하나 있네. PDF를 못 써요. 이게 XML이나 HTML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식입니다. PDF, XML 혼합형 솔루션이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점들을 다 하나로 합쳤습니다. 첫 번째 장은 동의서예요. 동의서는 PDF고 이 PDF를 가지고 이 PDF는 법무팀에서 맨날 바꿔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식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거 쓰자고요. 뭐하러 서식 새로 만들 겁니까? 기존으로 쓰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동적 서식입니다. 동적 서식은 사용자 또는 고객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약관이네요. 약관도 법무팀에서 만들어주는데 이거 한 5페이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서식을 만드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오픈도 느려지고 짜증나네. 그냥 그대로 PDF 쓰면 안 될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또 넣자고요. 동적 컨텐츠, 고객의 어떤 과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게 바로 PDF 플러스 XML 솔루션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앞에 세 가지의 장점들을 다 합친 컨셉이 되겠죠. PDF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동적인 XML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키텍처가 굉장히 간결할 것이며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부하가 전혀 없으며 클라이언트에서는 종촉 처리가 지원된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끝났네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ODS라 얘기를 하고 있죠. 아웃도어 세일즈입니다. 담당자가 우리 은행 직원이 또는 우리 보험사 직원이 우리 증권사 직원이 가진 우리 회사 소유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갈 겁니다. 만나러 가서 VIP건 또는 어떤 계좌 개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면 상태에서 이건 대면입니다. ODS는 대면일 거고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신분 확인을 하고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떠오르진 않고 있지만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당연히 실시간 어떤 서식이 만들어질 것이며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체크카드를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10분 만에 직발해서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입력과 동시에 프로세싱을 해서 입력이 끝날 때쯤이면 프로세싱이 끝나서 카드를 바로 직발해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모바일 전자서식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마지막 윈도우 모바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모바일은 특히나 가장 최근 플랫폼인 UWP까지 저희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단순하게 HTML5로서 호환성을 높이자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업무용 태블릿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호환성이라기보다 어떤 성능을 좀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 OS별 네이티브 앱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네이티브 앱은 이 폼으로서는 가장 빠른 성능과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모바일상에서 전자문서를 대신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종이 대신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박스라든지 체크 버튼이나 키보드라든지 밑줄 및 청각펜 그리고 서명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컴포넌트입니다. 녹음을 하든지 사진 촬영을 하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종이 대신 뭐 전자문서 왔네요. 이제 전자문서로서 훨씬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리나라 카드사 최초로 오픈했었던 현대카드의 ODS 화면입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이렇게 뭐 나름대로 메시지를 띄워줄 거고요.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 서명을 할 거고요. 홍길동 입력했네요. 위에 보니까 이전 다음 취소 확인이 있네요. 다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그 값이 입력됐으니까 그 다음 값으로 점핑을 하겠죠. 사용자는 그냥 문서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만 누르면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하고 다음 누르면 또 다음 컴포넌트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제자 선택하고 다음 눌렀더니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뉴메릭 업다운이 나오네요. 숫자 입력하고 확인 눌렀더니 다 끝나네. 중간중간 밸리데이션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 입력했거나 숫자 레인지가 틀리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메시지를 던져줘서 완벽하게 입력을 시킬 수 있겠죠. 이제는 고객도 사용자도 혼자서 이렇게 전자문서를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기존에는 옆에서 담당자가 붙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8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고요.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분증을 함부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신분증이 들어가죠. 근데 이 신분증을 위해서 별도의 앱을 또 만드세요. 전자문서에서 그냥 지원되면 좋겠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뭐 신분증 촬영 앱을 만드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전자문서 솔루션의 컴포넌트입니다. 모든 OS에서 심지어는 윈도우에서까지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신분증을 고를 거고요. 고른 이후에는 카메라가 활성화될 겁니다. 뭐 PC라고 한다면 일반 캠에도 그대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좀 비교가 되는 곳에 대고만 계세요. 대고만 계시면 알아서 찍고 알아서 쿨업하고 알아서 비틀림 방지하고 알아서 크기 보정해서 이렇게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까지 할 겁니다. 이 기능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컨셉입니다. 이제 ODS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초창기 시장의 ODS는 대부분 개인 시장에서 사인으로 끝나시던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뭐 현대카드도 그러셨고요. 몇몇 은행들이나 금융사에서 우리 법인팀은 어떻게 할 거야? 야, 개인 위주의 뭐 쪽은 다 개입했는데 법인 쪽도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고객이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하지? 지를 써야 되나?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나름대로 저희 표현으로는 고객 회수용 인감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 사이즈고요. 이걸 드리는 거고 여기에 도장을 찍게끔 만들 겁니다. 도장을 직접 낙인을 할 거고요. 낙인된 도장을 저희 컴포넌트가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뭐 앵커 12개가 있고 밑에 바코드가 있네요. 바코드는 일련번호라든지 보안번호라든지 그리고 이 앵커는 나름대로 비틀림 방지입니다. 빛반사 때문에 빗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서로 거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 사이즈를 가져올 수 있겠죠. 결론인즉슨 태블릿에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양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각화됐고요. 약 600dpi로 따다 보니까 일반 창고에서 쓰이는 하드웨어의 인감 스캐너 몇십만 원씩 하죠. 이거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0몇 초 만에 찍히다 보니까 속도도 훨씬 더 나을 것이며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만으로 다 되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간 도장처럼, 까만 도장처럼, 그리고 실제로 글자 위에 도장을 찍는 듯한 느낌, 한마디로 이미지 양각을 따서 도장을 찍는 듯한 느낌도 주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데는 저희가 국민은행 ODS에 이 기능을 공급을 했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상당히 저희가 힘들었었는데 결국 오픈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특허를 걸어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특허입니다. 최근에 보험사에서 좀 독특한 일이 하나 있었네요. 뭐 몇 달 전입니다. 이제 S모 보험사네요. 이제 ODS는 많이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UWP 환경에서 ODS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시켰습니다. UWP는 어떻게 보면 MS에서 뭐 굉장히 밀고 있고 지금 금융권들도 다 뭐 술렁술렁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가 하다 보니까 뭐 2위, 3위, 4위 회사 전부 다 우리도 고려 중이야라고 저희한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인데 뭐 하나의 예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제품은 오즈라는 제품인데요. 오즈라는 제품에서 PDF를 만들면 폰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폰트 서브 세팅 기능을 통해서 타사 대비 약 반 정도의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PDF 사이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굉장히 만족 중에 계십니다. 빨리 갈게요. 5분 남았답니다. 창고에서의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창구입니다. 이제 이것도 대면입니다. 고객이 창구로 오실 거예요. 내방을 하실 거예요. 내방한 상태에서 전자문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전자문서 기존에 종이를 쓰고 있죠. 이것들을 종이 대신 쓸 수 있는 이런 태블릿 모니터나 또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구라고 하고 태블릿 모니터라고 볼게요. 모니터는 두 개이고 한 개는 고객을 향해 있고 한 개는 담당자가 보고 있는 원래 업무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당자가 입력할 기기는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일 거고요. 고객은 펜으로서 입력을 할 겁니다. 야, 마우스 커서가 두 개네, 포인트가 두 개네.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지? 저희는 이걸 분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분리를 시켰고요. 각각 독립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1페이지 보고 있을 때 담당자는 같은 전자문서지만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다른 내용을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입력 컴포넌트도 저희가 권한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고객이 입력해야 될 사인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만 입력할 수 있고 담당자는 당연히 읽기 전용으로 바뀌어서 입력을 못하게 되더라라는 어떤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팩 기능을 통해서 필수 입력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여기 입력하시고 저희 컴포넌트 가지고요. 이거 입력하시고 여기 입력하시고 여기 입력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순서를 외우고 있다가 자동으로 고객의 화면에는 이 컴포넌트만 띄워줄 겁니다. 이제 포그라운드에 뜨겠죠. 이거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끝나면 숫자 입력 다시 확인 누르면 마지막 이름하고 사인을 넣을 수 있겠네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존의 전자문서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기존의 종이서식은 이걸 전자문서화 시켰지만 고객이 이거를 계약하러 와서 처음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시는 서식은 저희가 오픈했었던 KB국민은행의 창구 페이퍼리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편 서식을 만들어 놓고요. 이 간편 서식에는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동의정보라든지 상품정보라든지 이름하고 사인 4가지 컨셉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나머지 페이지에 적용, 여기 입력한 게 자동 적용, 여기 입력한 게 자동 적용, 마지막 이름 사인이 자동 적용되더라. 오, 나는 한 페이지만 간단하게 입력했는데 모든 페이지 완성이 됐네. 이 방식을 지금 저희 솔루션을 구축하셨던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이 확연하게 줄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창구를 만들어서 체크카드 신청서가 서명 7번이 한 번으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시켜서 나온 것도 있었네요. 안내 팝업 컨셉입니다. 한번 볼게요. 또 하나의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고객이 혼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에 뭘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저희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특징 트리거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안내 팝업이 뜰 겁니다. 특정 그룹핑에 이 중에 하나 입력이구나. 누르고 이 값을 누르면 이 값에 맞는 걸맞는 다음 그룹으로 점핑을 하겠죠. 여기 입력이네. 입력하면 다시 그 값에 맞는 다음 그룹으로 점핑을 할 거고요. 이 값이 입력되면 다시 다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네. 특히 금융권 중에서는 보험사, 특히나 생보사 쪽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FP가 또는 FC가 달라붙어야지만 이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기능이 좀 더 잘 만들어진다면 고객이 혼자서도 고민하면서 다음 하면서 전자문서가 밸리데이션 체크가 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름하고 사인 컴포넌트입니다. 그냥 단순 서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금융사고가 몇 번 났더라고요. 어떤 고객은 담당자가 안 보고 있으니까 이름하고 사인 부분에 점만 찍고 넘어가요. 낫 틀으니까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고민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획수 체크 기능을 만들었고요. 획수 3회 이상이 돼야지만 이름을 또박또박 써서 여기 안내 팝업을 띄우면 좋겠죠. 획수가 하나라고 한다면 안내 팝업이 고객 성함을 명확히 또박또박 입력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인입니다. 통상 사인은 어떤 분은 획 하나로 끝날 수 있겠네요. 획하는데 진짜 성의 없게 점만 찍거나 선을 긋고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최소 시간과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선의 길이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즈를 검증했고요. 점 찍는 사람은 저희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최소 시간 가지고 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걸었더니 지금은 괜찮은 컴포넌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보험사네요. 또 얘기네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오픈한 곳입니다. 오픈했던 곳이고요. 15.6인치를 써서 태블릿 PC가 아니라 태블릿 모니터를 써서 이렇게 오픈했었다. 그리고 종이라든지 여기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종이라든지 잉크라든지 연간 약 2억 정도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오픈한 사이트입니다. 좀 재밌는 컨셉입니다. 푸시 기반 모바일 비대면 청약 시스템입니다. 통상 전자서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두 가지는 다 대면 상태인 거고요. 비대면이에요. 우리 고객께서는 제주도에 계시는데 또는 해외에 계시는데 나름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사인도 하고 진짜 계약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런 컨셉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카카오 알림톡으로 미리 설계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겠죠. 안 상태에서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해외 같은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송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받고 열어볼 겁니다. 누구나 열어서 누구나 열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당연히 본인 인증을 해야 되겠죠. 본인 인증 이후에 뭐 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자문서를 띄울 거고 그리고 각종 동의를 할 겁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전자문서 활용 동의 등등을 할 것이며 동의서 리뷰를 하겠죠. 오, 괜찮네.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할 겁니다. 사인하고 완료를 누르겠네요. 아,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의 스마트폰의 OS와 해상도와 뭐 이런 것들 성능을 알 수가 없네요. 이 사람들 스마트폰에서 괜히 무거운 일 시켰다가 일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만 시키자고요. 사인만 시키자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PDF도 만들지 않고 타임스탬프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입력했던 내용을 서버로 전문으로 받을 겁니다. 서버에서 받은 전문을 가지고 서버상에서 바로 전자문서를 생성할 것이며 서버 사이드에서 타임스탬프 TCL을 삽입할 것이며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그냥 앱이 아닌, 통상 앱 설치하라고 하면 꺼려 하시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앱 설치 안 하려고 하는데 웹에서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뭐 메리츠라든지 뭐 한화손부라든지 뭐 삼성화재까지 오픈을 시켰고요. 삼성화재는 뭐 이걸 가지고 이런 광고를 또 하셨더라고요. 최근입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와서 기존은 고객과 설계사가 직접 대면해서 업무 처리를 했겠지만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 링크를 통해서 스마트 링크라는 어떤 이런 뭐 마케팅을 하네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실제 화면은 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오픈해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동시 처리가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전자문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그리고 종이문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게요. 저는 뭐 어딜까요? 우리은행, 아니요. 하나은행 직원입니다. 하나은행 직원이고 어떤 대출 상품이 나와서 저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막 대출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상품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0명이 손을 드세요. 너무 오버했네요. 10명이 손을 드세요. 10명이 손을 들었네요.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저는 ODS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왔어요. 태블릿 PC 한 명씩 줄 섰어요. 10명이 줄을 섰어요. 한 명 가입하는데 10분 걸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가입 안 하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가버리죠. 10명 손은 들었지만 저는 기껏 한두 명밖에 못 하겠죠. 종이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종이는 나눠주면 돼요. 지금 작성하시고 저 주세요. 전 이걸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밤을 새더라도 입력을 할 수 있겠네요. 종이문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자문서는 동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지해서 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만들어낸 컨셉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창구에 가면 번호표고 순번기가 있고요. 아니면 창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 명함에 뭐 순번기에 지금 위에 바코드, QR 바코드 하나만 씹자고요. 그리고 제 명함에는 또는 뭐 창구에 왔을 때 저런 명함처럼 하나 주자고요. QR이 있으니까 한번 스캔해 보세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말고 창구에서는 저 QR 상관없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QR로 제 핸드폰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오즈 e폼으로 만들어진 입력 컴포넌트가 뜨겠네요. 저희 e폼 화면입니다. e폼 화면으로서 그냥 HTML5가 지원되다 보니까 앱이 아닌 웹상에서 입력 항목들이 쫙 뜨네요. 기본적으로 입력할 것들이구나. 난 신규야. 신규 누르고 나서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기타 등등 기본적으로 입력할 것들을 다 입력을 시켜요. 입력이 다 됐다면 어차피 난 기다리고 있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저는 QR코드 생성을 누를 겁니다. QR코드 생성 누르면 네트워크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HTML5 상태에서 뭐 저희 라이브러리 자체가 QR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이 서버로 데이터가 가지 않습니다. QR이 만들어질 거고 저희는 네트워크 단절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창구라고 한다면 통상 이런 QR 스캐너가 있죠.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데 뭐 10만 원 언더면 살 수 있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까 띡 되면 자동으로 데스크탑에서 전자문서가 다 완성이 된다든지, 또는 태블릿 PC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저희가 태블릿 PC에서 QR 스캔 기능을 만들어내서 저희의 또 다른 컴포넌트이고요. 인식을 시키면 자동으로 전자문서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될 거고, 입력이 다 됐네. 오자마자 띡 해서 완성 다 될 거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끝나겠네요.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 또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어떻게 대면 상태에서 계약하는 어떤 이런 시간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훨씬 더 빨리빨리 줄여서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DX, 요즘 한참 뜨는 뭐 용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DX의 시대는 뭐 우리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글로벌하게 보니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이제 열풍인 것 같고 유럽도 열풍인 것 같고 옆나라 일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대비하자 이런 말을 할 정도 보니까 아직 먼 것 같고요. DX의 겉으로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컨셉은 어떻게 보면 기존 종이를 전자서식화, 전자문서화 시키자.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고 본 디지털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지털로 시키자라는 컨셉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로서는 큰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